로드니 알칼라는 1978년 ABC 예능 프로그램의 더 데이팅 게임이라는 파트너 구하기 프로그램에 1번 남자로 출연했습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준수한 외모의 사진작가로 여성 출연자의 질문에 여유롭고 재치있게 대답하여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Bachelor number one. Yes. What's your best time? The best time is at night. Nighttime. 알칼리는 순발력 있는 재치와 유머로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최종 선택의 순간이 되자 여성은 주저없이 매력적인 알칼리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녀는 알칼라와 커플이 되고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그의 진짜 정체는 여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몹쓸 짓을 한 후 살인하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말입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1943년 8월 23일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매력이 있던 그는 학창시절 인기가 많은 편이었고 IQ도 170이나 되었으며 똑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을 따라서 육군에 입대를 해서 4년 동안 행정일을 하였습니다. 입대한 지 3년이 지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그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의과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대학교에서 미술과 사진을 전공한 알칼라는 사진을 찍어준다는 구실로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서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인행각을 저지른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됩니다. (1968년) LA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한 남자의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차 번호를 가린 베이지색의 차가 어린 소녀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다가 소녀 옆에 차를 세우더니 그녀를 태우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너무 미심쩍어서 그 차를 추적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목격자가 알려준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에 있던 남자가 문을 살짝 열고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더니 샤워 중이었다며 옷을 입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10초를 주었고 그가 나오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경찰은 아주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몸이 된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8살 톨리 샤피로입니다. 톨리는 몹쓸 짓을 당했으며 쇠파이프로 공격당한 머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얇은 숨을 쉬며 살아있었고 뒷문으로 도망친 범인을 쫓기보다는 그녀를 먼저 병원에 옮겨서 살려야 했습니다. 경찰들이 신속하게 톨리를 병원으로 데려간 덕분에 그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 톨리 가족은 상처가 많은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가서 정착하였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8살 톨리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남자는 로드니 알칼라입니다. UCLA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던 알칼라의 집에는 사진 장비들이 많았으며 수백 개의 여자들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뒷문으로 도망친 알칼라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UCLA의 교수들과 친구들은 훌륭한 학생이었던 알칼리는 파리 한 마리도 못 잡는 좋은 사람이라며 그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1969년 FBI는 알칼라를 지명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한편 도망친 알칼라는 뉴욕으로 가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보헤미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존 버걸라는 가명으로 살면서 그의 특유의 재치와 친절함으로 많은 친구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뉴욕 대학에 입학하여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로만 폴란스키에게 영화를 배웠습니다. 1960년도 미국은 주끼리 범죄 기록 시스템이 공조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칼리 같은 범죄자가 다른 주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촉망받는 예술인이었던 알칼라는 아마추어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여름방학에는 썸머 캠프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1971년 6월 공식적으로 알칼라의 두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코넬리아 미셀 크릴리라는 여성이 맨해튼 그녀의 아파트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23살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미셀은 몹쓸 짓을 당하고 목이 졸렸으며 특이한 점은 그녀의 가슴에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쇄 살인범들마다 각자의 범행 스타일이 있는데 알칼라는 피해자들을 때리고 물고 강간하고 목 졸라 죽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 건 희생자가 무의식이 될 때까지 목을 졸라 질식시켰다가 깨어나면 다시 목을 조르는 과정을 즐겼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미궁에 빠지게 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2011년에 DNA 과학 발달로 알칼라의 범행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던 중 1971년 썸머 캠프에 다니던 두 학생이 우체국 게시판에 붙여있는 지명 수배자 명단에서 알칼라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로드니 알칼라는 졸지에 경찰에 체포되어 LA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알칼라는 8살 톨리 샤피로한테 저지른 납치, 강간 및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톨리 샤피로가 멕시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해서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알칼라는 강간과 살인미수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아동성추행 혐의로만 유죄를 인정받아 3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가석방이 돼서 감옥에서 고작 2년만 보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 희생자를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으며 그의 범행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모든 기관에 성범죄자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범죄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알칼라의 화려한 스펙만 보고 사진작가 겸 편집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추악한 목적으로 꼬드겨 사진 촬영을 해줍니다. 성범죄 전과자인 알칼라는 살인을 계속 저지르고 있던 와중에도 뻔뻔하고 대담하게 TV에 얼굴을 공개합니다. 남자 1번으로 출연한 알칼라는 여자 출연자에게 만약 당신이 나를 선택한다면 오늘 끝내주는 밤을 보낼 거라는 멘트 등을 날려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았으며 준수한 외모와 특유의 유머와 재치로 여성 출연자의 마음도 사로잡아 최종 선택을 받았습니다. 알칼라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 프로사진 작가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것을 이용해 남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누드 사진도 찍었으며 그만의 추악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1979년) 봄 캘리포니아에는 디스코가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12살 로빈 샘소는 헌팅턴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빈은 발레와 체조를 좋아했으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재주가 있는 호기심 많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She was probably the most loving child a mother could have. Everything she did to please me. 1979년 6월 20일 로빈은 무용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첫날이었습니다. 전화 받는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용을 배우기로 하였습니다. 무용학원에 가기 전에 시간이 있던 로빈은 친구 브릿지와 헌팅턴 해수욕장에서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길을 건너고 있는데 한 차가 그들에게 경적을 울렸고 그들은 차 안에서 앉아있는 알칼라를 쳐다보았습니다. 알칼라는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He goes, "Can I take your girls' pictures? I'm, in a photography class or for a photo contest." And Robin goes, "Sure." 그 후 로빈과 헤어진 브릿지는 집에 갔습니다. 하지만 로빈은 무용학원에도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로빈이 실종되고 12일 후 경찰은 시체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산에 버려진 사체는 동물들에게 먹혀서 거의 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로빈이 맞는지 확인하는데 3일이 걸렸고 엄마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브리짓의 기억을 되살려 제법 비슷한 범인의 몽타주가 만들어졌고 캘리포니아 전역에 TV로 방송되었습니다. 알칼라 가석방을 담당했었던 사람이 몽타주를 보고 형사에게 알칼라를 조사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알칼라는 부모와 함께 몬테레이 공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로빈 샘소의 사체가 발견되었던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7월 24일 경찰은 알칼라를 로빈 납치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칼라는 최근 몇 년 동안 해변 근처는 가지도 않았다며 당당한 태도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경찰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알칼라 여동생이 수감 중인 오빠를 방문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녹음이 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알칼라가 여동생에게 은밀하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시애틀에 그가 임대한 창고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와서 숨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미 그 임대창고의 영수증을 발견한 걸 알칼라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증거가 있을 거라고 확실한 경찰들은 즉시 영수증에 나와 있는 주소로 가서 알칼라가 임대한 창고를 수색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필름과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지만 실망스럽게도 경찰들이 그토록 바라던 로빈 샘소 사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해변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여자 사진이 경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서 있는 곳은 로빈이 실종된 헌팅턴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는 선셋 해수욕장으로 알칼라가 이 근처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던 곳입니다. 알칼라가 로빈 실종 당일 그곳에 갔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이 의문의 여성을 찾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얼굴을 신문에 공개하였습니다. 사진의 주인공인 그 당시 15살이었던 로리는 경찰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람들의 말에 많이 놀랐습니다. She said, Lori, you're on the front page of the paper. They're looking for you. 로리는 친구 패티와 선셋 해수욕장에 갔고 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알칼라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한 알칼라는 로리와 패티에게 잡지에 실을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Well, shoot. I'll be in a magazine. That'll be cool. 친구 패티의 일기장을 확인한 결과 사진 찍힌 그날은 바로 로빈이 실종된 7월 20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7월 20일 해수욕장에서 알칼라를 봤다는 목격자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알칼라가 그날 먹잇감을 찾아 해수욕장 주위를 배회했다는 사실은 입증이 되었지만 로빈 샘소의 살인을 증명할 법의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임대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꼼꼼히 조사하고 있었고 작은 지갑 안에 가득 차 있는 귀걸이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칼라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빈의 귀걸이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알칼라는 로빈이 실종되고 얼마 되지 않아 긴 곱슬머리를 잘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했으며 그의 차 카펫도 새로 바꿨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로빈 샘소가 사망하고 1년 후 1980년 2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의 50명이 증인석에 서서 증언을 하는 아주 길고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1급 살인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알칼라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뻔뻔한 알칼라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항소하였고 캘리포니아 재판부는 어이없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2번이나 뒤집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은 계속되었던 22년 동안 DNA 과학 기술이 점차 발달되었고 알칼라 입에서 채취한 DNA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4건의 장기미제 사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경찰은 모든 주의 장기미제 사건을 공조 수사를 하였고 알칼라가 저질렀던 다른 사건들도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77년 28살의 크리스 숀트는 금을 캐러 몬테나에 왔다가 알칼라를 만났고 결국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1977년 7월 16일 뉴욕에서 23살 엘렌 제인 호버는 존 버거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알칼라와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고 그 후 그녀는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엘렌 제인 호버의 일기장에는 사진작가인 존 버거가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1977년 10월 8일 19살 파멜라 램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알칼라와 데이트하러 나간 이후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으며 다음날 한 산책로에서 온몸이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알몸으로 발견되었습니다. 1978년 6월 24일 알칼라는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에서 32살의 샬론 램을 만나 한 세탁장으로 유인한 뒤 몹쓸 짓을 하고 살인한 후 그녀의 시신을 세탁장에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알칼라는 68년부터 79년까지 11건의 연쇄살인 행각이 드러났으며 이건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케이스만 11건이고 검사는 알칼라가 약 130건의 살인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5건의 살인 혐의를 추가해 알칼라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검사는 DNA와 피해자들의 물품과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을 토대로 알칼라를 추궁했습니다. 재판을 받던 알칼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벼랑 끝에 선 그는 제3자가 된 듯 전문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알칼라가 자신을 변호하는 행위는 증인석에 있는 유가족을 직접 신문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딸을 죽인 살인마에게 가족들이 추궁을 당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지갑에 들어있는 귀걸이 중에 한 쌍의 귀걸이를 딸 로빈의 귀걸이라고 주장하는 로빈 엄마에게 또박또박 변호사의 말투로 반박하여 유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That was one of the hardest things I've ever had to do in my life. Having him ask me questions. 임대 창고에서 발견된 수많은 귀걸이를 DNA 대조 검사한 결과 한 쌍의 귀걸이가 샬론 램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적 증거를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알칼라는
DNA로 밝혀진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를 잔혹한 사이코패스 살인마라며 비난하였습니다. 알칼라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톨리 샤피로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알칼라는 당황했습니다. Rodney Alcala said to her. He apologized. And I couldn't even tell you what it was exactly he said because I didn't hear him. 샤피로는 아들이 있고 개인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건 이후로 알칼라 범행을 누구도 막지 않아 피해자가 많이 생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한 알칼라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모든 살인 사건 혐의가 인정되어 알칼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애틀 임대창고에서 발견된 수천 장의 사진 중에 120장만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중 21명의 여성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라며 나타났으며 그리고 사진 속의 사람이 오래전 실종된 가족이라며 9명의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1977년 실종되었던 크리스 숀튼도 실종 5년 후 유골이 발견되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2016년에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통해 그녀의 가족 중 한 명이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고 역시 DNA 분석으로 알칼라의 범행이란 걸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소 130명의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알칼라는 감옥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2021년 7월에 77세의 나이로 자연사하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